한교안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바꾸고 이제 당대표대에서 공천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유승민 빼고는 다 공천 줬어요. 유승민은 끝까지 안 줬어요. 유승민 개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공천 받았어요. 그때. 대구의 강대식도 받고 유희동도 이 평택에 받고 다 받았는데 유승민은 안 주더라. 그 자기 경쟁자 하나 빼고는 그때 이제 야 이게 과연 장동혁 체제로 갔을 때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잠깐 얘기했듯이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은 윤석열 씨에 직접 쫓겨났고 이번에는 뭐 윤어게인 세력에 의한 뭐 장동혁 대표가 앞장을 섰습니다만 결국에 그쪽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서는 동병상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일을 기화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연대는 지방선거에서 예.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뭐냐면 황교안 대표를 탄핵 이후에 전국에서 같은 고민,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밖으론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요.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고요. 참 공교롭게도 저 자리를 이제 주최한 게 대안과 미래라는 국민의힘 이제 모임인데 여기도 권 의원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저 발언이요. 저래가지고 본인은 불안했다고 얘기하거든. 지금 느끼는 건데 조금 전에 의총에 장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좀 더 전 얘기죠. 전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이제 한교안 나는 한교안이다 할 때 불안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조건만 맞으면은 보수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때 나는 한교안이다. 저 표현이 이거예요. 한교안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바꾸고 이제 당대표대에서 공천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유승민 빼고는 다 공천 줬어요. 유승민은 끝까지 안 줬어요. 유승민 개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공천 받았어요. 그때. 대구의 강대식도 받고 유희동도 이 평택에 받고 다 받았는데 유승민은 안 주더라. 그 자기 경쟁자 하나 빼고는 그때 이제 야 이게 과연 장동혁 체제로 갔을 때 한교안과 같은 데로 가면은 자기 빼고는 천하람도 주고 뭐 김영주도 이영주도 공천 주지만 자기는 그러니까 경쟁자는 배제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자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불안한 감을 느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버전이 작년 버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작년에 자기가 그렇게 그렇죠. 느꼈다. 쌍특검을 하면서 쌍특검 과정에서 사실은 공조를 한 거 아닙니까? 정책 연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저 한동훈 제명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걱정했던 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털어놨다라고 보고요. 근데 아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뭐 이 국민의힘하고 전혀 연대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조금 조건을 걸었어요. 아마 그 조건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지금 했던 얘기 또 그 조건일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저 부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갈등 속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당을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로서 정적 제거라는 의미로 이제 그 상황을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을 해석한 건데 저는 약간의 사실에 좀 교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20대 미래통합당을 만들어서 공천을 주는 과정에 이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이 주도했던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혁통추라고. 제가 거기 혁통추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였는데 그때도 또 청와대 앞에서 단식 삭발하면서 그때는 정광훈 목사랑 같이 해가지고 그거와의 길을 걷다가 지지율이 폭망하니까 총선은 눈앞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과 통합 추진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유한국당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승민 대표가 이끌었던 새로운 보수도 들어오고 또 저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출신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밖에 나와 있었던 그 이현주 의원이 했던 전진 3.0도 들어오고 해서 광범위한 시민단체, 정당단체가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천을 다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유승민을 잘랐다기보다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 그 새로운 보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미래통합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당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제 기억에 2020년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천 작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퇴로를 열어주려는 희생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출마 안 한다. 21대 2020년 선거에는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보수에서 들어온 대거 유승민 계열의 후보들은 공천을 대부분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해석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었겠지만 사실관계는 좀 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교정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발언이 조금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1당, 2당의 대표를 하게 되면 그때만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음은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그럴 거고 정청래 대표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은 어떻게 평가해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다음 대권은 당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당 대표가 안 돼봐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얘기 듣고 당을 운영한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이 좋지 않죠. 그거는 쓰이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자기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항시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분수를 알고 우리 이해찬 지금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예. 대선 후보 나가라는 주변에 성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4개 민주정부를 만들면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전부터 수학을 잘했다. 그래서 나는 분수를 잘 안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냥 헛된 꿈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멀리하고 제재해야 되고 전 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아마 권영진 의원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훌륭한 재원이라고 생각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잠깐 얘기했듯이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은 윤석열 씨에 직접 쫓겨났고 이번에는 뭐 윤어게인 세력에 의한 장동혁 대표가 앞장섰습니다만 결국에 그쪽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서는 동병상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일을 기화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연대는 지방선거에서 예.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훌륭한 자원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뭐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본 스펙이 좋고 그다음에 굳이 비유하자면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상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전혀 뽐내고자 하는 거 아니고 당대표를 해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멘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비판적인 뭐 평가를 내놨는데 박 의원님이 저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바뀌었거든요. 좀 바뀌었죠. 예. 그동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억지스러운 징계가 진행될 때도 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남의 당의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깊숙이 간섭하는 게 금도를 넘는 거다라는 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잠재적 경쟁자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그 대표가 그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건 어쨌든 날개가 꺾였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밖에서 보기에는 특히 이 합리적 보수라는 스펙트럼 안에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설 수 있는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본인이 흡수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내보이는 게 한동훈 아닌가. 전 대표를. 이준석 그 대표가 어떤 정치인도 칭찬을 잘 안 해요. 칭찬을 할 때는 본인이 흡수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할 때 칭찬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외면상으로는 연대라든가 같이 하지만은
데려오겠다는. 아니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네. 지지층이 있잖아요. 아. 그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서 일종의 전략적 발언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구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바깥에서 새로운 이 진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두 자원이죠. 예. 저는 사실은 저런 맥락에서 우리 대안과 미래도 중심이 되고 또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우리 당의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토크 콘서트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제명 사태로 인한 한동훈을 살리기냐 죽이기냐라고는 장안대전이라는 특정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예. 진짜 이 당이 이러다간 다 망한다. 보수정당이 괴멸하면서 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나서서 토크 콘서트를 중단하고 유승민을 만나고 이준석을 만나고 안철수를 만나고 오세훈을 만나고 박형준을 만나고 대안과 미래의 이성구를 만나고 권영진을 만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진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합시다. 내가 중심이 안 돼도 좋습니다. 나는 모든 걸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라는 원탁회의를 주장해야 돼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 주장을 못하는데 방송에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맥락이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준석,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박형준, 권영진, 저는 심지어 거기에 금태섭 그리고 조홍천 놓을 수 있다고 보고 이낙연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정치적인 해법이 되고 이 당이 새로 사는 길이지 예. 한동훈을 죽이려 살리려 가지고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참 지금 이 당의 위기가 더 임계점에 달한 만큼 예. 새로운 정치적 해법을 서로 간에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모색할 때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별로 가까운 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렇게 축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 맥락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하고 처음에 만나서 단식 들어갈 때 단식 일정한 시점 되면은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게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단식을 끝내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끝났구나. 자기하고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구나.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동훈 제명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을 제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고 한동훈을 내보냈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니다. 국민들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네. 뭐 이 얘기 끝에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자기는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거니까 그냥 뭐 저 얘기에 저는 큰 의미 없이 그래도 이준석도 상당 부분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정치인 다 됐구나. 이런 걸로 들었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을 끝내자는 네. 아이디어가 있었군요.